그 안산동 황혼 이야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동의 오래된 골목길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재개발 소식이 들려온 후 하나둘씩 빈집이 늘어가고 예전 같지 않은 활기를 잃어가는 동네였다. 그 골목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반찬 가게에서 김영자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70세의 영자는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두 아이를 키워낸 억척스러운 여인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다 커서 제 앞길을 떠났고 이제는 홀로 남은 반찬 가게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정이 깊은 그녀였으나 과거 딸과의 큰 오해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단단히 닫고 살고 있었다. 할머니, 또 그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반찬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28살의 손자 민준이었다. 취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는 할머니를 걱정하면서도 끊임없는 잔소리에 때로는 반항심을 느끼곤 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전형적인 MZ세대인 그에게 할머니의 아날로그적인 삶은 때로 답답하기만 했다. 내가 취업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일하는 게 낫다. 손 놀리면 마음도 편해진다. 영자는 시래기를 다듬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때 가게 앞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이게 뭐야? 여기는 내가 설계한 건물인데. 72세의 박노인이 가게 앞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과거 유능한 건축가였던 그는 지금 치매 초기 증상으로 기억이 흐려지고 가끔 엉뚱한 행동을 보였다. 하지만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한 그는 자신의 병을 애써 숨기려 했다. 저 할아버지 또 저러네. 민준이 창밖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신경 쓰지 마. 괴팍한 노인네야. 영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박노인은 영자의 반찬 가게 앞에서 자꾸만 이상한 행동을 했다. 건물을 만지작거리며 여기 기둥이 잘못됐어라고 중얼거리거나 갑자기 이 집 주인을 만나야 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영자는 그런 박노인을 그저 이상한 노인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하지만 박노인의 기억 속에서는 무언가가 희미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의 어떤 기억. 젊고 아름다웠던 여인의 모습이 어렴풋이 스쳐 지나갔다. 그 기억은 너무 희미해서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소중한 무언가였다. 민준아,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니? 영자가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도 알잖아요.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도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뭐래.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민주는 할머니의 걱정을 알면서도 때로는 부담스러웠다. 자신의 꿈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는 요즘 할머니의 반찬 가게조차 왠지 창피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저녁 무렵 영자는 가게 문을 닫으며 하루를 마감했다. 텅 비어가는 골목길을 바라보니 마음 한편이 쓸쓸했다. 재개발로 사라질 이 동네에서 자신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때 박노인이 다시 나타나 가게 앞을 서성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간절함이 있었지만 영자는 그저 성가신 노인이라고만 생각했다. 저 할아버지 정말 이상해. 민준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박노인의 마음속에서는 잊혀진 시간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 시간들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따뜻했던 기억들이었다. 며칠 후 안산의 전통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찬 모습이었다. 영자는 반찬 재료를 사러 시장에 나왔다가 우연히 박노인을 다시 만났다. 그는 시장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듯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영자가 어쩔 수 없이 다가가 물었다. 박노인은 영자를 보더니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아, 당신이군요. 제가 찾던 분이에요. 네? 저를 찾으셨다고요? 예전에 우리가... 박노인이 말을 더듬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 여인과 어떤 인연이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영자는 당황했다. 이 노인이 자신을 아는 것 같았지만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저씨, 혹시 저를 다른 사람과 착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당신이에요. 그때 그 예쁜 한복을 입고
박노인의 말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치매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다. 영자는 불편해하며 자리를 떠나려 했다. 아저씨, 저는 정말 모르는 분이에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박노인은 계속 영자 주변을 맴돌았다. 그의 낡은 작업실에서는 오래된 건축 도면들과 설계도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시절의 흔적들이었다. 그 중에는 젊은 시절 영자가 살던 집의 설계도도 있었지만 그 사실을 기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민주는 할머니의 반찬 가게가 점점 더 창피하게 느껴졌다. 친구들은 모두 세련된 카페에서 만나는데 자신은 할머니의 낡은 가게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취업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그의 마음은 더욱 복잡했다. 할머니, 이 가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왜? 창피하니?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영자의 딸 수연이 오랜만에 찾아왔다. 30 중반의 수연은 성공한 직장인이었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껄끄러웠다. 과거에 있었던 큰 오해 때문이었다. 엄마, 건강하세요? 엄마, 그럭저럭 살지 뭐. 영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딸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수연도 그런 어머니의 태도에 상처를 받았다. 민준이는 잘 지내고 있어요? 취업 준비한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어색한 대화가 오가는 동안 박노인이 또 가게 앞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영자에게 꽃 한 다발을 내밀었다. 이걸 받아주세요. 아저씨, 정말 그만하세요. 수연이 상황을 파악하고 어머니를 도와주려 했지만 영자는 딸의 도움조차 거절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처받은 수연은 일찍 자리를 떴다. 영자는 혼자 남아 박노인의 꽃을 바라봤다. 시들어가는 꽃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정성이 담겨있는 것 같았다. 박노인은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가 오래된 사진첩을 뒤적였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있었다. 건축 현장에서 찍은 사진, 동료들과 함께한 사진들, 그리고 그 사이에 한 장의 흐릿한 사진이 있었다. 한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바로 젊은 시절의 영자였다. 분명히 맞는데. 박노인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기억은 점점 더 흐릿해져 갔다. 며칠 후 안산 외국인 거리에서 작은 사건이 벌어졌다. 박노인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차도로 나가려는 순간이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영자가 급히 달려가 박노인을 붙잡았다. 아저씨, 위험해요. 그 순간 영자는 박노인의 떨리는 손과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을 보았다. 그제야 이 노인이 단순히 괴팍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저씨, 혹시 치매이신가요? 박노인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길이 헷갈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영자는 이미 눈치챘다. 박노인의 행동들이 모두 설명되었다. 그의 엉뚱한 말들, 반복되는 행동들, 그리고 때때로 보이는 혼란스러운 표정들. 아저씨, 혼자 사세요? 네.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있어요. 영자의 마음이 움직였다. 자신도 홀로 살고 있었기에 그 외로움을 잘 알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박노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박노인의 집은 생각보다 정리가 안 되어 있었다.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역력했다. 영자는 간단히 집을 정리해주고 냉장고에 반찬을 몇 개 넣어주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박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편 민주는 우연히 박노인의 낡은 작업실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본 그는 깜짝 놀랐다. 작업실을 가득 채운 건축 설계도들과 모형들. 그중 몇 개는 정말 뛰어난 작품들이었다. 이게 정말 그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민주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우리 동네에 숨은 건축가가 있었다는 제목으로.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영자의 반찬 가게에는 베트남 출신 어머니와 함께 사는 10살 소녀 릴리가 자주 찾아왔다. 릴리는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영자에게 애교를 부리며 가까워지려 했다. 할머니, 오늘도 맛있는 반찬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 릴리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영자는 릴리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다. 딸과 멀어진 후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모성애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릴리 역시 영자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다. 어느 날 박노인이 영자의 가게에 와서 말했다. 제가 당신을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다고요. 아저씨, 또 그러세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옛날에 당신 집을 설계했어요. 작고 예쁜 집이었는데. 영자는 깜짝 놀랐다. 정말로 오래전 신혼 시절 살았던 작은 집이 있었다. 그 집을 설계한 건축가가 있었는데 혹시 아저씨가? 하지만 박노인의 기억은 또다시 흐려졌다. 뭘 말하려고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그날 밤 영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뒤적였다. 그 안에서 신혼집 사진을 찾았다. 작고 아담한 집이었는데 설계가 정말 훌륭했었다. 설계를 맡은 건축가는 젊고 잘생긴 사람이었던 기억이 났다. 하지만 얼굴까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설마 그분이 박할아버지? 영자의 마음에 작은 파장이 일었다. 봄이 찾아온 안산 호수공원에는 벚꽃이 만발했다. 영자는 박노인과 함께 천천히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치매가 있지만 맑은 날씨 때문인지 박노인의 컨디션이 좋았다. 여기 참 예쁘네요. 박노인이 호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 저도 가끔 여기 와요. 마음이 복잡할 때.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잔잔한 호수를 바라봤다.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영자씨. 네. 제가 당신 이름을 아는 것도 신기하죠? 영자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는데 박노인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제 이름을? 옛날에, 정말 오래전에 우리가 만났었어요. 당신은 한복을 입고 있었고 저는 젊은 건축가였죠. 박노인의 기억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당신 집을 설계해드렸어요. 신혼집이었죠. 작지만 따뜻한 집으로 만들어달라고 하셨어요. 영자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로 그 건축가가 박노인이었던 것이다. 그때 당신이 참 예뻤어요. 지금도 예쁘시지만. 영자는 얼굴이 붉어졌다. 70세가 되어서도 이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설렜다. 아저씨도 그때 참 멋있으셨어요. 지금 기억났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한편 민주는 박노인의 건축 작품들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SNS 반응이 좋아서 더 많은 자료를 모으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박노인이 과거 꽤 유명한 건축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 박할아버지가 진짜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래? 네, 여기 봐요. 옛날 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민준이 보여준 자료를 본 영자는 놀랐다. 젊은 시절의 박노인 사진이 있었고 그제야 확실히 기억이 났다. 정말 그분이 맞네. 민주는 할머니가 박노인과 어떤 인연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할머니, 혹시 박할아버지를 옛날에 잠깐 알고 지낸 분이야. 영자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민주는 뭔가 특별한 사이라는 것을 감지했다. 그날 저녁 영자와 박노인은 동네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박노인은 과거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다. 그때 당신 남편분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부러웠죠. 아저씨는 결혼 안 하셨어요? 했었죠. 하지만 일찍 헤어졌어요. 제가 일에만 매달렸거든요.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그래도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남기셨잖아요. 작품은 남겼지만 사랑은 놓쳤죠.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져 갔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잊었던 웃음을 되찾아 주었다. 영자씨,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뭐가요? 우리가 친구가 되는 게 말이에요. 영자는 미소 지었다. 친구요? 좋죠. 하지만 둘 다 마음속으로는 친구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민준의 세대 공감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재개발을 앞둔 안산동 골목길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자는 아이디어였다.
박노인의 옛 건축 작품들을 소재로 벽화를 그리고 골목 곳곳에 예술 작품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할머니, 이거 어때요? 추억의 골목길 프로젝트. 민준이 태블릿으로 기획안을 보여주자 영자는 놀랐다. 우리 민준이가 이런 것도 하는구나. 박 할아버지 작품들이 정말 대단해요. 이걸 그냥 묻어두기엔 아까워요. 박노인은 민준의 계획을 듣고 감동했다. 제 작품을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네, 할아버지 작품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싶어요. 프로젝트 소식이 동네에 퍼지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시니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우리도 젊은 시절 이야기가 많으니까 함께 해보자.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각자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것을 벽화나 조형물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다. 릴리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저희 엄마 나라 이야기도 넣어도 돼요? 그럼 우리 릴리 이야기도 꼭 넣자. 다양한 연령과 문화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서 골목길에는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민주는 이 과정에서 할머니와도 더 가까워졌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면을 발견했다. 할머니가 그렇게 예뻤다고요? 뭘, 너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지. 영자는 박노인과의 추억도 조금씩 들려주었다. 민주는 할머니가 박노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다. 할머니, 박 할아버지 좋아하세요? 뭔 소리야. 그냥 옛날 인연이니까 도와주는 거지. 하지만 영자의 표정에는 부인할 수 없는 설렘이 있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동네 분위기도 달라졌다. 재개발로 침체되었던 골목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젊은 사람들도 찾아와 구경하고 SNS에 올리며 화제가 되었다. 이런 프로젝트라면 재개발을 좀 늦춰도 되지 않을까?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 영자는 민준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다. 창피하게만 여겼던 손자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니. 민준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왜요? 너를 제대로 못 봐줬구나 싶어서. 민준도 할머니의 진심을 느꼈다. 반찬 가게가 창피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철없었어요. 할머니 가게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머니와 손자 사이의 오해가 풀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박노인은 프로젝트를 보며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치매로 인해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자신의 작품들이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기뻤다. 영자씨, 고맙습니다. 뭐가요?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곁에 있어 주셔서. 영자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영자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딸 수연이었다. 엄마, 민준이가 하는 일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민준이가 잘하고 있어. 엄마, 제가 가봐도 될까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오랫동안 어머니와 멀어져 있었던 죄송함과 함께. 물론이지. 언제든 와. 영자의 목소리도 예전보다 따뜻했다. 박노인과의 만남을 통해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이다. 수연이 찾아온 날 골목길은 프로젝트로 인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벽면에는 아름다운 벽화들이 그려져 있었고 곳곳에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엄마, 이게 다 민준이가 한 거예요? 민준이가 기획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한 거야. 수연은 어머니의 표정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더 밝고 더 생기가 있어 보였다. 엄마, 요즘 많이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나이 들어서 뭔 행복이야. 하지만 영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때 박노인이 나타났다. 수연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영자씨 따님이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수연은 어머니와 박노인 사이의 특별한 분위기를 느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남달랐다. 엄마, 혹시... 뭘 혹시야? 그냥 옛날 인연이니까 도와드리는 거야. 하지만 수연은 이미 눈치챘다.
어머니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것을. 며칠 후 수연은 어머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엄마, 제가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과거의 오해에 대한 이야기였다. 수연이 젊은 시절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던 일,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깊은 상처들. 아니야, 나도 너무 고집을 부렸어. 영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인데 나만 생각했구나. 어머니와 딸은 서로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엄마, 박 할아버지 좋은 분 같아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수연의 축복을 받은 영자는 더욱 마음이 편해졌다. 한편 릴리의 어머니 티엔도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베트남의 전통 문양을 벽화에 그려 넣어 다문화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할머니, 우리 엄마 그림 예쁘죠? 응, 정말 예쁘다. 릴리도 엄마 닮아서 예술가가 될 것 같아. 릴리는 영자를 꼭 껴안았다.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영자의 마음은 점점 더 따뜻해졌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끼고 있었다. 박노인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지만 영자와의 행복한 시간들 덕분에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과 후회보다는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영자씨, 제가 많이 힘들어질 텐데 괜찮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닌가요? 영자의 따뜻한 말에 박노인은 안도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골목길 전체가 아름다운 예술 공간으로 변모했다. 재개발 계획도 잠시 보류되었다. 주민들과 지자체에서 이 골목을 문화재로 보존하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 해냈네. 민준이 뿌듯해했다. 다 너 덕분이야. 영자가 손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혈연으로만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진정한 가족. 드디어 추억과 예술이 어우러진 안산동 골목길 완성축제가 열리는 날이 되었다.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여 취재진들이 몰려들었다. 할머니, 저 카메라 보세요. 우리가 TV에 나올지도 몰라요. 릴리가 신나게 뛰어다녔다. 영자는 새로 맞춘 한복을 입고 나왔다. 수연이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었다. 엄마, 정말 예뻐요. 이 나이에 한복이라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엄마는 언제나 아름다우셔요. 박노인도 정장을 차려입고 나왔다. 치매 증상이 있지만 오늘만큼은 또렷한 정신으로 축제를 즐기고 싶었다. 영자씨,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축제장을 걸었다. 마치 젊은 연인처럼 보였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박노인의 건축 작품 전시회였다. 민준이 정성껏 준비한 전시는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이런 훌륭한 건축가가 우리 동네에 계셨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박노인은 사람들의 찬사를 들으며 감격했다. 치매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는데 이렇게 인정받는 순간이 올 줄이야.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준이 박노인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민준아. 너 덕분에 내 인생이 다시 빛이 났어. 축제 중간에 작은 공연도 있었다. 릴리가 베트남 전통 춤을 추고 경로당 할머니들이 한국 전통 노래를 불렀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무대였다. 영자는 무대 위에서 감사 인사를 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나이와 국적을 초월해서 하나가 된 우리 동네가 자랑스럽습니다.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축제가 끝나갈 무렵 박노인이 영자에게 조용히 말했다. 영자씨, 저와 함께 걸어주실래요? 두 사람은 조용한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벽화와 조형물들이 가로등 불빛에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정말 꿈 같습니다. 박노인이 중얼거렸다. 저도 그래요.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영자씨. 네.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영자는 깜짝 놀랐다. 아저씨,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이 우스울 수도 있지만 진심입니다. 영자의 마음도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70세가 넘어서 만난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소중했다. 하지만 박노인의 치매는 점점 진행되고 있었다. 가끔 영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영자는 참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저는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축제는 대성공으로 끝났다. 안산동 골목길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문화명소가 되었다. 재개발 계획은 완전히 백지화되었고 대신 문화재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영자가 감격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었다. 박노인의 병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언젠가는 이별해야 할 시간이 올 것이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영자는 간절히 바랐다. 축제가 끝나고 몇 개월이 지났다. 안산동 골목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였지만 박노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영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갔다. 할머니, 박할아버지가 또...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박노인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다. 영자는 박노인을 데리러 갔다. 경찰서에서 박노인은 영자를 보더니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이분이 누구시죠? 영자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 괜찮아요. 집으로 가요. 집에 돌아온 박노인은 계속 영자를 의심스러워했다. 하지만 영자는 포기하지 않고 박노인을 돌봤다. 밥을 해주고 약을 챙겨주고 밤새 곁을 지켰다. 어느 날 새벽 박노인이 갑자기 영자를 알아봤다. 영자씨, 네, 저예요.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죠? 아니에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박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후 며칠은 박노인의 상태가 좋았다. 영자와 함께 골목길을 산책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치 병이 나은 것처럼 보였다. 영자씨, 우리 함께 사진 찍을까요? 좋아요. 민준이 두 분의 사진을 찍어주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밝은 순간이었다. 며칠 후 박노인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할머니, 좀 쉬세요. 제가 지킬게요. 민준이 말했지만 영자는 박노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괜찮아.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주고 싶어. 박노인은 의식이 희미한 중에도 가끔 영자의 손을 꼭 잡았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이 전해졌다. 마지막 날 박노인이 조용히 눈을 떴다. 영자씨, 네, 여기 있어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것이 박노인의 마지막 말이었다. 영자의 손을 잡은 채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동네 주민들, 민준의 친구들, 멀리서 찾아온 박노인의 가족들까지 모두들 박노인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다. 영자는 큰 슬픔에 빠졌다. 하지만 민준과 수연 그리고 릴리가 곁에서 위로해 주었다. 할머니, 박할아버지는 할머니 덕분에 행복한 마지막을 보내셨어요. 그래요, 엄마.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영자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다. 반찬 가게를 다시 열고 손님들을 맞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박노인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어느 봄날 영자는 박노인과 함께 걸었던 골목길을 혼자 걸었다. 벽화들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고 있었다. 할머니, 릴리가 뛰어와 영자의 손을 잡았다. 오늘 학교에서 저희 동네 이야기 발표했어요. 그래, 우리 릴리가 잘했겠네. 릴리는 커서 통역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영자는 릴리의 꿈을 응원했다.
민주는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을 얻었다. 도시계획 관련 회사에서 일하며 박노인에게서 배운 것들을 활용하고 있었다. 할머니, 닭할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선물 같아요. 수연도 자주 찾아와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다. 과거의 오해는 완전히 풀렸고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영자는 박노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제게 다시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그때 창밖에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박노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영자는 미소를 지었다.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큰 마음이었다. 박노인과의 짧지만 소중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를 통해 되찾은 가족들의 사랑. 안산동 골목길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영자의 반찬 가게에도 손님들이 찾아왔다. 릴리 같은 아이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달려왔다. 삶의 황혼기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 박노인이 떠난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추억들이 영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다. 화면은 서서히 안산동 골목길의 전경으로 넓어진다. 아름다운 벽화들과 조형물들 사이로 사람들이 오가고 영자의 반찬 가게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온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영자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피어오른다.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며 이야기는 따뜻한 여운을 남기고 막을 내린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